모양 세계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 제주도만한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 밖에 있는 거야. 뭐 우리나라만한 그 공간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밖에 있는 거고. 모양 세계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 세계는 한계가 있어야지 그게 인지가 가능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양 세계. 그러니까 무한히 커도 한계가 있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있는 게 모양 세계의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양 세계의 속성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을 떠난 게 마음이고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분별이라는 걸 깨달아서 마음의 분별이면은 뭐냐면 마음에서 이 마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보다도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도 작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온 이 우주라고 생각합시다. 우주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 우주적인 공간보다 더 크고 또 달리 얘기할 때는 아주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게 뭐 요즘 뭐 과학적으로 뭐 원자니 뭐 분자니 막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도 작다, 이게. 그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한으로 크다는 것도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고 무한히 작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도 가장 그것보다도 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보다도 더 작은 게 이거라는 거는 여기에서 다 그 작다 크다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무한히 큰 우주보다도 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 공간적인 어떤 그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뭐 작은 거는 또 그렇게 그 베이스에서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초보자, 아주 진짜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어떤 그 상상인 거고, 더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의 어떤 공부인지 공부에 좀 익숙해지고 가르침의 말들이 좀 받아들여진 뭐냐면 크다라는 무한히 크다라는 것도 한 생각이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한히 작다라는 것도 한 생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 시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무한히 큰 공간이 물론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에다가 생각을 같이 결부해서 나타나는 그거지만 가장 그것이 분별될 수 있으려면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가장 그 분별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가장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해탈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감각적으로 다 경험하셨죠. 보고 다 봤잖아요. 소리도 들었고.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아, 저게 뭐구나라고 이름 붙여서 해석하지 않으면 남아있지 않아. 걸리지 않는다고. 걸리지 않아요. 한번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듣고 뭔가 이해를 한다는 게 이름 붙이는 과정이거든요. 막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저 말이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그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돌아가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이 사람의 말이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하고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줄 알면 그거를 만들고 이렇게 쫙 잡아버리면 그게 딱 걸려버리는 거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분별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를 집착하면서 우리가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의식이다라는 거죠.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의 이런 감각적인 자극으로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다가 뭐 이름을 붙이죠.
죽비를 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훨씬 이런 이름을 붙이면 더 구체적인 상황 아니면 어떤 일이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진다고. 그래서 지금 분별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분별에 어두우면은 이게 스스로를 구속하고, 분별에 밝으면 뭐 분별은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분별 이전에 그 분별에 진짜 밝으려면 분별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체득을 해야죠. 분별이 바로, 모든 분별이 이 일일 때 분별이 힘이 없어지지, 그냥 분별이 이런 거야라고, 이런 속성이 있어라고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분별일 뿐인 거야. 그거는 분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이게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체험을 해야 된다. 분별은 원래는 아무 힘이 없는데, 분별에 어두우면 그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분별이라는 게. 근데 분별에 밝으면 어떻게 그것들이 뭐 그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서 풀려난 어떤 마음으로 분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지. 생각이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마음의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분별이 일이라는 거를 스스로 몸소 체험해야 돼. 모든 분별은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혀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뭐 지금도 막 그 수많은 분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모든 분별은 그게 뭐 지식이라고 칩시다. 그 분별이. 우리가 생각이 뭐 어떤 새로운 지식일 수도 있고, 과거에 배운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용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냥 가벼운 그런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니라 가벼운 이게 쭈삐야라는 아주 단순한 지식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주 차원이 낮은 것이든 차원이 아주 높은 것이든 다 본질은 똑같다라는. 지금 이게 죽비야 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고차원적인 분별이 나오고, 그게 과거에 대한 거, 현재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세계에 대한 거, 아니면 깨달음에 대한 거, 아니면 진짜 세간적인 일에 대한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과학, 다 이 일이라는 거, 하나의 일이라는 거. 지금 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따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항상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모든 분별이 일어난 거기가 지금이라. 지금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과거를 막 얘기를 해. 과거를 얘기를 할 때, 그 과거, 우리가 더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과거도 이 일이지 하는 눈앞에 지금으로 가져오는데, 아니에요. 과거에 있어, 지금은. 과거가 이거고, 미래가 이거고, 이거는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시공간을 이렇게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어디 있냐? 과거에 있지. 미래에 지금 어디 있냐? 미래에 있지. 미래와 지금이 어떻게 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라면.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도 그 의식을, 그 과거 때 이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환기를 시킨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과거를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뿐이야.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통했다면 아무 일이 없을 뿐이에요. 현재를 얘기하는데 아무 일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열린다는 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차원이 달라지는 일. 그러니까 이 불심이 이렇게 불심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불심, 그 지혜가 밝은 실상에 눈을 뜬 그 안목은, 이게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딴 세상 사는 거야, 그냥. 딴 세상 사는 거야.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딴 세상 하면 뭐 지금 눈앞에 이 세상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인데 딴 세상이야. 이 세상인데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챙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 그냥 이 세상을 사는데 뭐 모양새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게 딴 세상인 거예요. 딴 세상. 그래서 진짜 안목이 밝아진다는 건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인데. 모양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죠, 이거는. 뭔가가 이제 이제 전환이 오는 거예요. 내면에서의 전환이. 그래서 그 공부가 달라졌을 때의 그 경계를, 얘기를 한다거나, 만약에 뭐 알고 싶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경계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이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에서 그걸 이해하고 있거든. 자기 세계에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경계가 열린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안목이 열리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한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탁 그 세계가 열려버리거든요. 그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야. 그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열리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냥. 이번에 청주에 갔을 때 어느 보살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질의응답 하셨을 때. 그 심정을 알죠. 왜냐하면은 진짜 그 말한 것들이 진짜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한 것들이 진짜네요. 그 자기가 이렇게 확인해 봐야지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화가 나면 화가 난 것 뿐이다. 내가 화가 난 게 아닌. 그러면은 화가 난 것 뿐이면 화가 없어요, 여기에. 그게 진짜라. 그냥 공부하다가, 그런 세계가 있겠지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진심으로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이 말을 믿고 이 가르침에 따라 공부하고 있어라고 자기 스스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느끼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진짜 그 말이 진실을 얘기한 거구나라는 게 자기가 이게 체험되면은 그제서 알아요. 그 말을 내가 못 믿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처와 조사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지금까지. 제가 볼 줄을 몰랐구나. 왜냐면 자기 안목이 안 열려가지고, 그게 그냥 그런 세계가 있나? 뭐 그럴 수 있겠지 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진짜 그 불심 되고 싶잖아요. 불심이 열리고 싶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나는 아직 아니잖아. 내 현실은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내 나름대로 살아온 뭐 이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맞다 하는 게 많아. 내가 맞다. 근데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내가 맞은 부처님이 틀렸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맞으면 부처님 틀린 거야. 그럼 뭐야? 불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그러니까 내가 일단 마음부터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 하는 거를 일단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이 가르침이나 이 안내하는 말과 어긋나는 거를 자기가 잡고 있다면, 그리고 진짜 그것을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내가 맞아. 저 사람 말 틀렸어. 라고 하고 있는 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전에 그냥 그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몰라. 나는 가보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아서 나는 틀렸어. 그 인정해야 돼. 인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 뭐, 저 사람이 깨달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아니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소견으로 봤을 때는 다 틀린데, 자기 보는 눈이 있잖아. 자기 기존의 프레임으로 보는 눈이 있잖아. 그거랑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안 맞는, 언행을 하고 있어. 그쵸? 그거 많이 부딪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 진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놓아버리지 않은 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비교하고 따지느라고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막 지킨다고 더 이상 이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야. 그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게 새로운 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공부. 자기 거 다 비워버리면 그 불심이에요. 그게 불심이, 딴 게 불심이 아니에요.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워지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고정관념이 이게 틀렸구나라고 해서 그걸 놓아버린 순간 그것의 고착성이나 그것의 견고함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게 싹 비워졌을 때가 불심인 것이지 따로 불심을 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말은 뭐냐면 그거 틀렸다고 놓아버리라고 하는 말이라. 그럼 그 말에 따라서 따라가면은 비워지잖아요. 그게 불심이지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청정심 이렇게 얘기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청정심 깨끗하다 얘기하는 게 깨끗한 뭔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지금 갖고 있는 고정관념, 분별, 집착심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심이라는 게.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청정심. 오염되어 있지 않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뭘로 오염됐어? 내가 오염시킨 게 아니에요. 타인이 오염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 것들, 특히나 안 좋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게 사실은 떠나보내기가 어려워요.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걸 떠나보내기가 어려워. 사실은. 나쁜 거야. 기존에 우리가 이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크게 나쁜 거에 물들지는 않잖아요. 나쁜 거 보냈으면 좋은 것도 보내야지. 그런 기준들이 녹아내리고 사라졌을 때 청정심이 되고 텅 빈 마음이 되고 그때서야 이 마음의 어떤 정체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걸 지킬 건 없어요. 없죠. 왜냐면 지키는 거 다 망상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거나 세워지는 거에 정체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거를 고착시키지 않고 그것을 잡지 않는다. 우리가 이게 뭔가를 잡는 게 이 악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우리는 뭔가 이 대상화라는 게 이게 딱 잡는 거거든.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에 비친 상을 잡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거울에 비친 상과 거울이 분리될 수가 없는 그냥 하나인데 그냥 따로 있다고 여겨서 그냥 잡는 거거든. 이게 분리 속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상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울에 비친 상은 다 통으로 평등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는 개인이 컵을 잡듯이 우리가 나라는 부분이 컵이라는 부분을 잡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나 컵이나 다 거울 하나에 비친 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분별, 마음, 뭐 분별은 마음의 묘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 마음에 얻어서 일어나는 우리의 그 구속이라는 거죠. 이게 따로 있다고 여겨서. 근데 나중에 이게 모든 게 통으로 마음 하나다라는 게 자각이 되면 어때요? 컵을 봐도 컵이 없고 컵이 없고 그냥 이거고 마음이고 나를 봐도 내가 바로 이거고 그럼 컵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그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따로 있는 게 아닌 게 지금 실상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는 쉬워요. 뭐 그림 영상에 나와 있는, 영화의 영상에 나와 있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뭔가 아니면 B라는 사물을 잡았을 때는 그게 영상이기 때문에 없어라고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기준이 그런 시각적인 어떤 영상이라는 걸 갖고 그 실제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갖고 있냐면 실제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뭐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아프고 통증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거는 실제라고 생각을 해. 분별이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나오는 건 영상인데 이렇게 촉감이 느껴지고 통증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냄새 맡아지고 뭐 거기다가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건 진짜야 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데 그게 딱 실제와 가상을 구분짓는 분별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TV 화면은 진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눈앞에 있는 거는 진짜야. 이런 식의 무의식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해탈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랬다 했잖아요. 컵 만져보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 맨날 이거 잡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분별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 불교에서는 뭐라 해. 18개가 전부 환과 같다. 그러니까 소리, 감촉, 뭐 이런 감각, 아니면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이런 게 마치 그 영사기에서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해설이 들어가고 있고, 생각이, 느낌이, 감정이 들어가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영상처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죠. 느낌도 이렇게 일어나죠.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죠. 이런 사물도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생각 딱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는 만져지는 건 진짜고 그냥 뭐 영화의 장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그 분별이, 무의식적인 분별이 딱 들어가면서 현실과 가상을 따로 나누고 있는데 진짜는 이게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 그냥.